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이제 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꿈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걸 찾는 방법을 이 책에서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면 일단 내가 원하는 걸 암만 간단해 보이는 거라도 다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걸 보면 어떤 사람이 쭉 적은 것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 좀 잠을 좀 충분히 자고 싶다. 요즘같이 여름에 저도 지금 강의하려고 땀이 많이 나는데 시원한 냉면을 한 그릇 먹고 싶다. 라든가 맥주 한 잔 마시고 싶다라든가 수영을 하고 싶다. 또는 누군가와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또는 누군가가 보고 싶다. 또는 돈을 왕창 벌고 싶다. 이런 것도 있죠. PD가 되고 싶다. 이럴 수 있겠네요. 네. 45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라든가 식구들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거를 50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적어봤었거든요. 그때 제가 몇 개까지 적어봤냐면 한 500가지 정도 적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적은 다음에 그 중에서 정말 내가 이 가슴에 울림이 있는 거 진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일 한 3가지 정도만 골라서 동그라미를 쳐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진정으로 원하는 일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냈으면 이 찾아낸 것 3가지를 그냥 그렇게 놔두지 말고요. Y리스트를 작성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예를 보면요. 나는 부장으로 승진하고 싶다. 그러니까 50가지를 적었는데 그 중에서 3가지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정말 부장으로 승진하고 싶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PD가 되고 싶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도대체 왜 부장이 되고 싶은 거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이럴 수 있죠. 그럼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은 큰 차도 타고 다니고 싶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으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더 큰 차를 사고 싶지? 그랬더니 남들한테 기죽기 싫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남들한테 기죽기 싫지? 그러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잘 돼야 우리 식구들을 잘 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왜 중요하지? 이렇게 갔더니 그래야 내가 행복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우리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또 그렇게 행복해야 되지? 이건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삶이니까 이렇게까지 결론이 나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부장으로 승진하고 싶은 이유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이렇게 돼서 사실은 쭉 들어가 봤더니 행복하고 싶으니까까지 갔잖아요. 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근데 우리가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건 행복한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데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보면 또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보면은 처음에 내가 원했던 그것은 없어지고 그냥 내가 부장이 되고 싶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식구들하고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부하 직원들하고의 관계도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내가 뭐를 원해서 지금 이거를 원하는 거지 이것까지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김창옥 교수도 그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소통을 얘기할 때 남들과의 소통을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남들과의 소통이 잘 되는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 나와의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와의 소통이 잘 돼야지만 남들과의 소통을 잘할 수 있고요. 이 남들과의 소통을 잘해야지만 내가 하는 일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걸 찾고
또 그렇게 찾아낸 3가지의 Y 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면 결국 뭐냐면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나도 몰랐던 나는 어떤 사람이지? 어떤 것을 내가 원하고 있지? 내가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나서 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힘들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힘을 얻었다 그랬는데 저는 정말 그 저에 대해서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이후에 한 1년, 2년 정도를 정말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뭐냐면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본인에 대해서 남들한테 잘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저한테 소중한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았는데 남들하고의 관계가 좋아지는 어떤 경험을 했거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얘기할 내용들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냐면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뭔가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돋보기로 먹지를 태워보신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돋보기로 먹지를 태우는 게 아니라 돋보기로 초점을 맞춰서 진짜 그야말로 집중을 해야지만 먹지를 태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라디오를 듣잖아요. 라디오를 들을 때도 옛날에 보면은 이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지직거리는 잡음이 나고 사실은 방송을 들을 수가 없죠. 이렇게 채널을 정확하게 맞춰야지만 내가 뭔가를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는 거야. 이 책에 의하면 우리 뇌관으로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채널, 라디오 채널 맞추듯이.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이것을 내 뇌관으로 정확하게 집어넣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많이 벌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을 없애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피질, 신피질에서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려는 용도, 목적, 시기, 양 등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렴풋이 생각해서는 마치 돋보기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 햇빛을 비춰봤자 먹지가 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라디오 채널을 어설프게 89.1을 정확히 맞추지 않고 89.3 정도로 맞췄을 때는 내가 원하는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들이 실험을 했는데 두 팀으로 나눈 거예요.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에다가는 도대체 이 작전을 왜 하는지를 얘기를 안 해줬대요. 그리고 한 팀에다가는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브리핑을 하지 않은 팀은 40%가 낙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서 자기네들이 뭐를 위해서 하는지를 정확히 안 팀은 100%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일생 동안 이루고 싶은 평생 비전, 그러기 위해서 단기적인 비전 같은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은 정말 충분히 내가 생각할 때도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는 남들이 생각할 때도 가치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공익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 뭔가를 이룰 수 없거든요. 남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공익적이지 않고 나쁜 일 같으면 내가 정말 나와 같이 해나갈 사람들을 모으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내 스스로만이 아니라 남들한테도 충분히 가치 있고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게다가 이게 내가 이것을 완수해냈을 때 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가 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나가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을 때 정말 좋은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유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제 강의할 때 보면은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막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뭐 하늘로부터 팩스가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한테 내려온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떨 때는요, 이 강의를 하면서도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막 저쪽에서 리액션을 해주고 이랬을 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을 막 쏟아내고 갈 때도 있는데, 너무 싸늘한 반응에서는 내가 준비했던 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 어떤 작곡가가 한 얘기예요. 한 장의 그림처럼 음악이 나타나서 그것을 악보에 옮기면 그대로 하나의 교향곡이 탄생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정말 간절히 생각하고 있을 때, 작곡가가 뭐에 대해서 생각하겠어요? 작곡에 대해서, 곡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예들을 한번 쭉 써놓은 건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나는 뭔가를 발견할 때 직감에 의존한다. 멘델레예프가 원소 주기율표를요, 그거 정말 우리가 지금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화학 시간이면 배우는 그 원소 주기율표도 꿈에서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모차르트가 자기가 작곡한 모든 것들이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어딘가로부터 들려왔다는 겁니다. 예. 뭐 어떤 뭐랄까, 찰스 디킨스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책을 쓰려고 얘기하면, 예. 뭐 어떤 이상한 힘이 나한테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업 경영하는 분이잖아요. 마쓰시다 고노시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 그런 분 같은 경우에 이 사업적인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직감에 의존했다. 자기는 공부도 별로 못했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님이 한 얘기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보면요, 꿈에서 뭔가가 보였다라고 얘기한다든가, 신이 가르쳐 주었다, 직감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를 하는 것, 지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것들, 직감, 영감, 촉, 우리가 얘기하는 유답, 이런 것들,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식적인 것보다 이 직감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뇌파 자체를 알파파 이하로 가라앉혀서 내 내부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게 지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6번째 감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동양에서는 육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서양에서는 또 식스센스라고 하는, 똑같잖아요. 육감, 식스센스. 예. 저는 이런 걸 볼 때 되게 재밌다고 느껴요. 동양, 서양, 어떤 나라들에서 어떤 것들을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완된 집중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 활성화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 이완된 집중이 뭐냐면, 내가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고 나는 정말 해낼 수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이것을 내가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의심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예. 그리고 그냥 그야말로 마치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내 몸을 움직이는 상태. 이런 상태가 우리가 이완된 집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노력할 때 뭔가를 이룰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요, 여기에서 이제 뭐 리딩을 하려면 리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넣으면은 그냥 탁 튀어나가서 살죠. 근데 차가운 물에다 개구리를 넣어놓고 물을 서서히 데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삶아진다고 얘기합니다. 예. 이런 것처럼 우리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건,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이 세상이 변화하는 건 너무 느려서 우리가 감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변화를 읽지 못하고 서서히 오랜 세월 동안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몸에서 계속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런 거를 수년 동안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한 3년, 5년 후에 내가 암을 진단받는 거죠. 네. 그런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변화를 읽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직감이라든가 영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직을 이끌고 있다면 그 조직도 아주 뭐랄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좋은 쪽으로 가고 있으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내가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감각적인 부분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TNG 그룹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미팅이 없어지면서 사실 이것에 대한 불안감, 위기감을 신정민 사장님이 이제 딱 캐치를 하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아까도 제가 이제 강의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핸드폰 하나로 시작한 유튜브가 지금은요 스튜디오까지 생기고, 예. 그리고 정말 좋은 장비로 지금 요새 이제 우리가 촬영한 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야말로 일치월장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만약에 TNG 그룹도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감각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볼게요. 우리의 이 의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게 하나는 파워와 하나는 포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분이 나눠놓은 건데 어찌됐든 이분이 나누는 대로 하면 파워는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힐링의 힘이고요. 포스는 나와 타인을 위협하는 킬링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워는 우리의 본질인 자아의식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요. 근데 포스는 거짓자인 관념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피해의식 같은 걸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여기에도 구분을 해놨는데 우리가 잠재력이라든가 뭐 자발적인 동기부여, 리더십, 평화적인 에너지, 우리가 얘기할 때 아주 긍정적인 단어들로 표현되는 것들은 다 파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되는 것들, 뭐 폭력, 억지, 강압적, 살기, 뭐 이런 것들, 예. 실패, 불행 이런 것들은 모두 포스에서 나오는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포스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포스의 에너지를 갖고도 뭔가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포스의 에너지로 낸 결과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예.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크게 성공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포스의 에너지로 된 것이다라고 이 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 수준을 17단계로 이렇게 쭉 나누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의식의 밝기라고 나오고요. 밑에 보면은 20부터 나와요. 그래서 1000가지의 밝기가 있는데 수치심, 죄의식,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 이런 것들이 바로 포스의 에너지고요. 용기, 중립, 자발성, 포용, 이성, 사랑, 기쁨, 평화, 깨달음 이런 것들이 파워의 의식, 에너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존심이 세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자존심이 세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가진 게 없는데 남들은 나를 좋게 봐주길 원하고 크게 봐주길 원했을 때 생기는 게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또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의식 수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식 수준에 도달하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되게 재밌는 건 우리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 수준도 하루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가 왜 기복이 심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기복이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도 여러 번씩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뭐 크지 않은 거라도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머리가 환해지는 느낌이었다가 또 그러다가도 오후에는 뭔가 두렵고 슬프고 이런 감정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높은 의식 수준에서 아까 얘기했던 유답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래 내가 머물고 있는 의식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로 그 사람이 얼마만한 일을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안정돼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봐도 이렇게 온화한 표정으로 비슷한 감정 상태나 에너지 상태, 의식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불안해 보이고, 어떨 때는 너무 좋은데 어떨 때는 너무 안 좋아 보이고, 어떨 때는 되게 에너지 있어 보이는데 어떨 때는 축 처져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더 성공하기가 쉬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일반적으로 오래 머무르고 있는 의식 상태가 파워에 있느냐 포스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나는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는지, 또는 어떤 상태에 오래 머무르고 있는지를 쭉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